R 빼기 1분의 A에 R의 6 빼기 1 혹은 1 빼기 R분의 A에 1 빼기 R의 제곱 공비가 1보다 크냐 작냐 기준으로 계속해서 외워달라 했죠. 자, 그러면 일단 공식 쓰고 나서 추가적인 질문이 뭔지를 더 공부하세요. 등비수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저거만 봐도 첫째 항이 1 공비가 2분의 1인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자, 합이 SN인데 SN이 1.999보다 크다. 자, 그런데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SN은 두 개는 넣어서 찾아볼 건데 어디다 넣겠니? 뒷부분에 넣겠지?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첫째 항 1 그 다음 1 빼기 B의 N제곱을 했어. 그러면 이 앞부분 계산이 여러분들이 빨리 돼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합이 2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됐나요? 아니면 분수가 분모에 있을 때는 뒤집으면 된다. 외워도 됩니다. 하여튼 원분수 형태, 분수에 분수꼴이 있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계산을 1 빼기 2분의 1의 n 이 값이 뭐보다 크다? 1.999보다 크네. 자, 여러분 정리를 해서 보면 2랑 1.9 계산되겠지? 작은 차는 진짜 좋대. 마이너스 0.00 자, 마이너스 곱하면 수등은 방향이 바뀌고 자, 이게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됐습니까?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수등은 방향을 바꿔서 자, 그러면 2000에 가까운 얘 어느 제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n이 10 2의 10제곱이 얼마나? 24 2의 11제곱이 2048인데 즉 2000분의 1이 더 하려면 분모가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48이면 크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은 얼마나? 11이다. 됐습니까? 자,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봅시다. 86 자, 어느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할까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일 때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 탄소 배출량의 몇 배인지를 물었어. 매년 일정한 비율을 줄였는데 애들은 몇 년도 3년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지 않냐면 시작이 2017년이니까 2017년도에 탄소 배출량을 A라고 했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일정한 비율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 비율을 우리가 R을 곱했다고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90% 식줄인다 하면 10분의 1만 넘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배출량을 내가 줄어들어서 2018년에는 AR만큼을 줄어든 비율을 R이라고 한 거야. 2019년도에는 AR의 제곱이다. 그럼 2020년도에 때는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면 이 세 개를 합치는 게 800만이고
그럼 2020부터 2021까지 됐으니까 솔직히 세 개니까 항공식을 안 써도 되긴 쉽게 눈에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세 개지만 문제에서는 10년 단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래서 학공식을 외워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내용이 첫째 항을 A, 공비가 R, 항의 수가 4개. 됐습니까? 공식 쓰면 비율이 왜일까? 이거 뭐 R이 뭔지 모르니까 저는 800이 이러면 첫째 항에 R의 세제곱이 됐습니까? 자,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 첫째 항이 뭐야? AR의 세제곱을 써야 되겠다. 됐나요? 공비랑 함수는 똑같아. 여기서 공식이 뭐가 됩니까?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A가 아니고 A 안에 세제곱 써야 되겠지? R 세제곱 빼기 1이 얼마나? 네. 자, 그럼 앞부분에 있는 거랑 뒷부분에 있는 게 R 세제곱보다 더 높은 거 아이가? 결과적으로. 즉, 8배 곱하기 R 세제곱이 이렇게 R 세제곱이 4분의 3인 걸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 문제 해석을 해보자. 2023년 산소 배출량은 2011년 산소 배출량이 몇 배를 물었으니까 비율을 물어본 거 맞죠? 2017년이 A, 2023년이 안 나와있구나. 2023년이 A 안에 6제곱이니까 6제곱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니까 6제곱 R에 6제곱이니까 16분의 9 여기까지 해줬습니까? R에 3제곱이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900, 약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되겠네요. 첫장, 공비, 개수 이거를 엄연하게 따져서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해보세요. 자, 이 다음 거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우리 김한테 아니구나. 그 다음이구나. 원래 학기가 아닌데요. 이거 하고 원래 학기를 해볼게요. 자, 방금까지 합을 썼는데 이번에는 또 합을 주고 뭘 찾을까? 또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고 자는 건데 혹시 자,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A를 할 때 다음 무릎을 보시죠. SN이 4n 플러스 1 빼기 2일 때 문제가 첫 장과 네 번째 장을 찾아내는 거지. 이거를 뭐 A4를 따로 찾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반항을 계속 찾는 연습을 하자고 해서 항상 수열의 규칙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N은 다시 적어볼 거야. 그러면 일반항 찾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SN에서 SN-1을 뺐어. IN 플러스 1 빼기 2에서 IN 제곱 빼기 2를 뺐습니다. 1만큼 줄어든 거를 생각을 해서 지수를 적습니다. 그러면 4의 n제곱을 기준으로 바꿔서 4의 n제곱이라고 찾아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1 넣으면
12. 1 넣으면 14. 다르지?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서 넣어주시고 첫 번째 항은 14라고 따로 써주겠습니다. 문제 집에서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했으니까 14와 4를 넣으면 4의 4제곱 2의 8제곱 256 256에다가 3을 곱하면 768 780 계산이 좀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일반을 찾는 방법 연습해보세요. 지수법칙 이용해서 2번에는 합이 5의 제곱 빼기 1인데 AK가 100을 들어가는 K 값을 물었어. 그럼 일반적인 문제는 아예 우리가 AK가 100이 나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해보죠. SM-1을 했는데 5의 n제곱 빼기 1에서 5의 n 빼기 1제곱 빼기 1. 그러면 얘가 상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거 바꾸는 거 이게 지금 전에 이거야 돼. 지수 법칙. 지수보다 1 작게 해서 끄집어 내는 거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계산은 계속 말했다. 분명히 앞에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4 곱하기 5의 n-1제곱. 그러면 1 넣어보면 4. 원래 1 넣어도 4. 성장을 본다고 내가 바로 하고 싶은 거야. 일반. 바로 눈으로 확인되겠나? 내가 성장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는 AK가 돼. 4 곱하기 5의 K-1이 돼. 그래서 다시 전화왔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아보죠. 자, 원리 합계라는 개념을 할 건데 이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좀 이해를 하길 바래요. 선생님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해볼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만 가지고 쌤이 내용을 왜 맞아요. 아이고 쉬운 걸로 쌤이 저 내용을 볼게요. 잠깐 기수물 기막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봐. 쌤이 문제를 일단 봉기랑 달리라는 개념을 알고 있나요? 이게 달리라는 개념. 달리, 앙순이, 봉리, 복수 있잖아. 달리는 이런 개념. 내가 아까 이자가 연율, 연이율 1년간 이자가 10%다. 달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2020년에
100만 원을 넣었어. 관리는 10%가 붙었으면 100만 원에다가 10%가 100분의 10에 110만 원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즉,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즉 100만 원 넣은 내가 무조건 10만 원이 이자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그러면 관리는 2021년 2022년에는 120만 원 2023년에는 130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씩 받는 거를 관리라고 해요. 복리라는 거는 더블이라는 개념이에요. 보면 복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2020년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어차피 복리도 나는 비율이 10%죠. 10만 원. 여기서부터 달려. 복리라는 거는 이 110만 원 금액에서 이자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그러면 110만 원에서 다시 자 10%는 100분의 10을 할 거예요. 110만 원은 10%는 얼마고 실제로 11만 원이지. 110만 원에 10%면 11만 원이죠. 그래서 121만 원. 점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복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은행이 전부 다 복리로 되어 있어. 그래서 돈을 계속 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자가 계속 오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N은 우리가 단순하게 10씩만 나오면 되니까 등비술 개념이 아니야. 복리 개념을 살펴볼 건데. 자, 210만 원이 여기 보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을 해서 110만 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처음에 나왔지? 이 금액에서 또 10% 붙어서 100분의 10을 먹는 말이야. 계산 안 하고 계산 공식을 적어보면 그러면 N은 1 플러스 100분의 10을 제곱만 하겠죠. 두 번 붙으면 세 번 붙으면 어떻게 되겠니?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이런 식으로 등비술 개념으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복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복리 개념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 연이율 10%로 쌤이 5년 동안 넣을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2026년이죠 지금. 어떤 학필이 되고 일단 5년 동안 내가 적금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거예요. 적금 넣는다는 게 뭐 5년도 10년도 있고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자, 내가 2021년 초부터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했어. 잘 들어봐요. A1을 넣었어. 그러면 2022년 초에도 똑같은 A1을 넣을 거고 2021년 초에도 A1을 넣을 거야. 2024년 초에도 A1을 넣을 거야. 2025년 초에도 A1을 넣을 거야. 5번을 넣겠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근데 내가 너를 2022년 말에 돈을 쓸 거야. 왜? 그러면 너 뭘 받아야 내 돈 낼까? 내가 사람이
받을 때가 있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연이율이 10%라면 2021년도에 넣은 게 2021년 1년 지났지? 처음 넣은 돈을 받아야 될까, 이자를?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복리로 변경하면 되니까. 그럼 2023년도에는 처음에 이 오른 금액도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될 것이고 A1 넣었던 그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1 플러스 100분의 10을 합해서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형태로 되는 거야. 적분 개념. 여기까지 알아듣겠나?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여러분, 2025년 초, 2025년 말 이렇게 나오네. 초를 1월 1일, 말이 12월 31일에 생각해봐. 봐봐. 연도는 안 바뀌었지? 1년은 안 바뀌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넣은 기간이 거의 약 1년 아이가? 그러면 초에 넣은 걸 말에 내가 돈을 뽑는데 이전에 바뀐다, 못 바뀐다? 받아야죠. 넣은 기간이 그래도 약 1년인데 그렇게 치면 2025년 말에 넣고 2026년 1월 1일도 찾으면 이자가 툭툭 나오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간상 있어야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몇 달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요? 그러면 봐봐. 2025년 초까지 내가 이렇게 이만큼이 또 돈이 들어가 있지 이자 붙고 내가 말에 뽑을 때는 처음보다 이자가 붙겠니 안 붙겠니? 이자가 붙을 거야. 그럼 처음보다 이자가 붙었으니까 여기서 이자가 붙은 거는 첫 자리 뭐가 됩니까? A의 1 플러스 100분의 10이 첫 자리. 이게 첫 자리입니다. 이거 모르겠나? 너 모른다. 이자가 한번 붙은 게 첫 자리 된 거야. 됐나요? 아니, 못 쓰나요?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볼까? 가인아, 어느 순간이니? 이거 모르겠어요. 아, 그렇고요. 이거요. 자, 초에서 만약에 말을 찾으면 이자가 한 번 더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첫 자리는 여기서 이자가 붙은 애를 생각했어. 첫 자리 중에. 공비는 어차피 뭐야? 1 플러스 100분의 10이 공비지. 그 다음 총 몇 번 넣었어? 5번 넣었어. 첫째야.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10. 그 다음에 몇 개? 5개야.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공비에서 1 빼면 어차피 1이 없어지겠지. 이 100분의 10을 소수로 적으면 0.1분의 a 곱하기 1.1. 그 다음에 r의 모습 곱하기 이런 형태가 돼요. 잘 들어야 된다 이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초가 아니고 말에는 말에 A로 넣고 말에 A로 넣고 말에 A로 넣고 말에 A로 넣어 계속 이렇게 말에 다 넣어서 이만큼 이자가 쌓였어. 자, 2025년 말에까지 넣었는데 내가 2026년 초에 돈을 뽑을 거야.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이틀밖에 지난 거 아니잖아. 지난 거잖아. 그럼 이자가 붙겠니 안 붙겠니? 안 붙은 거야. 그러면 이 금액은 그대로 돼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공비랑 횟수는 안 바뀌어. 첫째 항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 이자 붙냐 안 붙냐 기준이야. 알겠나? 그래서 첫째 항이
A가 되고 공비는 마찬가지로 1.1 획수는 내가 5개가 돼요. 첫째하고만 달라진다는 개념이야. 그러면 공식을 써서 R 빼기 1분의 자, 1을 빼면 0.1분의 첫째한테 1.1의 곱수를 빼기. 여기서 1.1이 얘는 더 붙을 거에는 덜 붙어있지. 자, 이거를 이제 문제집에 있는 걸로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 위에 공식이 정리금의 원리 합계라고 해가지고 251쪽 봐주실래요? 자,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성립하는 것을 성립대금이라고 하는데 매년 초에 넣는 거랑 매년 말에 넣는 공식의 차이가 지금 두개 있는 거 보입니까? 이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잘 들어. 연율이 R이고 1년마다 공리로 A원씩 N년 동안 성립한다. 방금 전에 그 A원씩 매년 넣는 거 얘기한 거야. 그러면 매년 초에 성립하면 첫째 항에 공비가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이 됐다는 뜻이야. 자, 분모가 원래 R 빼기 공비 여보세요, 우리?
혹시 그 캡처돼 있나? 진짜. 네, 점수. 아, 이거 수업 하다가.